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생강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보셨듯이 모든 염증과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표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과장된 주장을 바로잡고 생강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현장 경험과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준혁이고요. 올해 55살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년영양학을 전공하고 전국의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중장년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생활습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누적 상담 건수가 1,500건 안팎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간요법과 과장 광고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생강처럼 좋은 식재료를 잘못된 방식으로 과용해서 위장장애나 약물 상호작용 문제를 겪는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어떤 건강식품 회사나 제약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내외 공공연구 자료와 임상 관찰에만 근거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검증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은 습관을 바꿔서 노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장도 축소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강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이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만드는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두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분자들, 특히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경보를 울릴 때 볼륨을 적절히 낮춰주는 조절 장치 같은 거죠.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자료를 보면 약 1200명의 중장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러 무작위 대조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하루에 1g에서 2g 정도의 생강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염 통증 점수가 평균 약 2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모든 염증이 사라진다는 식의 절대적 효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수준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국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자료에서도 생강이 항산화 효과와 함께 만성 저강도 염증을 관리하는 데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없고 기존 치료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진저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면 쇼가올로 변환되는데 쇼가올은 상대적으로 항염 효과가 더 강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을 것인가, 끓여 먹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위장 상태와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무릎이 욱신거릴 때 파스를 붙이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은 별로 없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보세요. 껍질 바로 아래에 진저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 흙이나 잔류물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됩니다. 단계 1. 생강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준비합니다. 단계 2. 끓는 물 200ml에 생강 조각을 넣고 약한 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우려냅니다. 오래 끓이면 매운맛이 너무 강해져서 위가 불편할 수 있어요. 단계 3. 티백처럼 생강을 건져내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아침 공복이 아닌 식후 30분 뒤에 마십니다.
사작은 노트에 날짜와 함께 생강차 한 잔이라고 체크하고 그날 관절 통증이나 컨디션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이렇게 2주일 동안 매일 기록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양과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가 쓰리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생강을 말려서 사용하면 자극이 덜합니다. 생강이 좋다고 해서 생으로 많이 먹거나 진하게 우린 걸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매운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응고 억제제와 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이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생강을 매일 한 뿌리씩 먹으면 암도 예방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장입니다. 생강은 보조 식재료이지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만약 하루 2g 이상을 계속 먹으면 설사, 속쓰림,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 준수가 핵심입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생강 속 주요 성분과 그 작용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제가 만난 사례를 통해 생강을 올바르게 활용했을 때와 잘못 섭취했을 때의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가을 지역 복지관에서 영양 상담을 하다가 박영숙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영숙님은 당시 67살이셨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무릎이 특히 심하게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지만 약만 먹는 게 찝찝하다며 주변에서 들은 여러 민간요법을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영숙님은 특히 생강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반 컵씩 그것도 생으로 갈아서 마시고 계셨어요. 그 결과 무릎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채 오히려 속쓰림과 설사가 심해졌고 심지어 소염 진통제와 생강이 상호작용 때문에 위 점막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영숙님께 먼저 생강 섭취량을 대폭 줄이고 공복이 아닌 식후에 그것도 끓여서 먹도록 권했습니다. 첫 한 주 동안은 생강을 완전히 끊고 위를 쉬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생강을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3분간 우린 뒤 점심 식사 후에 한 잔만 마시도록 했어요. 동시에 영숙님께 식단 일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날짜, 식사 내용, 생강차 섭취 시간, 무릎 통증 정도 10점 만점, 위장 상태를 매일 적도록 한 거죠. 4주가 지나자 영숙님의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무릎 통증 점수도 평균 7점에서 5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생강만의 효과라기보다는 과다 섭취를 멈추고 위장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아진 덕분이었어요. 영숙님은 선생님, 생강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낫는 줄 알았는데 적게 먹는 게 더 편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됐을 때 영숙님은 여전히 하루 한 잔의 생강차를 유지하고 계셨고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위장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서 소염 진통제도 부담 없이 복용하실 수 있게 됐죠. 영숙님 사례는 제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생강은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뭉치는 걸 방해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건데요. 이게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와 함께 쓰이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병원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사례 보고를 보면 60대 남성이 하루 3g 이상의 생강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와파린을 함께 먹다가 피출혈과 잇몸 출혈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생강을 중단한 후 출혈이 멈췄고 재투여했을 때 다시 증상이 나타난 걸 확인했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생강은 당뇨약의 혈당 강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혈당 조절 약을 먹고 계신 분이 생강을 많이 먹으면 저혈당 증상 어지럼증, 식은땀,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도 생강이 혈압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어서 함께 먹을 땐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혹시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평소와 다르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상담할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준비물, 현재 복용 중인 약 리스트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 생강 섭취 계획 형태, 양, 시간대. 단계 1 병원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혈압과 혈당을 집에서 측정해서 노트에 기록합니다. 단계 2 진료 시 생강차를 하루 1잔 정도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먹는 약과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직접 물어봅니다. 단계 3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처음 2주일 동안은 절반 양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관찰합니다. 단계 4 어지럼증, 속 쓰림, 비정상 출혈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연락합니다. 주의사항, 의사가 자연식품까지 일일이 물어볼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약물 상호작용은 합성의약품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강, 마늘, 인삼,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도 엄연히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수술 2주일 전부터 생강을 끊으셔야 합니다. 출혈 시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생강 섭취량을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다 섭취 시 자궁 수축이나 모유 성분 변화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생강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생강을 일상에서 안전하고 맛있게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생강은 형태에 따라 성분 함량과 자극 정도가 다릅니다. 생생강은 진저롤이 가장 많지만 매운맛이 강하고 말린 생강은 쇼가올 비율이 높아서 항염 효과는 더 강하지만 위 자극도 큽니다. 생강 분말은 편리하지만 제품마다 함량 차이가 크고 첨가물이 섞인 경우도 있어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식품과학연구소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생강을 섭씨 80도에서 30분간 가열했을 때 진저롤의 약 30%가 쇼가올로 전환됐고 항산화 지수는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섭씨 10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끓이면 진저롤이 거의 분해돼서 매운맛만 강해지고 유효 성분은 줄어듭니다. 국내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시장에 유통되는 생강 분말 15종을 분석한 결과 진저롤 함량이 제품 간 최대 500가지 차이 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전분이나 향료가 섞여 있어서 실제 생강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말을 사실 땐 원재료가 생강 100%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마트에서 생강 분말을 샀는데 냄새는 진한데 맛은 밍밍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방법 1. 아침 생강차. 생생강 엄지손가락 한 마디를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 200ml에 3분간 우립니다. 꿀 한 티스푼을 더하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효과도 보완됩니다. 식후 30분 뒤에 마시면 위 부담이 적습니다. 방법 2. 생강 볶음밥 재료. 생강을 다져서 기름에 30초 정도만 살짝 볶은 뒤 야채와 함께 넣으면 특유의 향은 살아나지만 자극은 훨씬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점심 메뉴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방법 3. 생강 분말 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생강 분말 4분의 1 티스푼 정도만 살짝 뿌려 먹습니다.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위 자극을 더욱 줄일 수 있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분말은 반드시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록 방법. 냉장고 문에 달력을 붙여두고 생강을 먹은 날엔 초록 스티커를, 속이 불편했던 날엔 빨강 스티커를 붙입니다. 한 달 뒤에 스티커 패턴을 보면 본인에게 맞는 양과 타이밍이 한눈에 보입니다. 생강차를 진하게 우려서 냉장 보관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세균 번식 위험이 있습니다. 생강차는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시고 남은 건 버리세요. 또 생강즙을 짜서 농축해서 먹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위벽에 직접 닿으면 염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생강환, 생강 캡슐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함량 표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을 담고 있어서 지시대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생강을 다양한 형태로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9살에 퇴행성 관절염과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조언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본 생강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글을 믿고 매일 아침 생강즙 반 컵을 공복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속 쓰림이 심해지셨고 급기야 이내시경에서 밀환성 위염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공자면서도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올바른 생강 섭취 루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강을 완전히 끊고 위를 한 달간 쉬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직접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생강을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3분만 우린 뒤 저녁 식사 후에만 드시게 했어요. 처음 이 주일은 매일 함께 생강차를 만들어 드리면서 아버지의 혈당과 무릎 통증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4주 차부터 아버지 스스로 생강차를 준비하시기 시작했고 6주 차엔 요즘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게 생강만의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위염이 호전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아지고 규칙적인 식후 산책을 병행한 덕분이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여전히 하루 한 잔의 생강차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진통제 복용 횟수가 한 달에 10번에서 서너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장이 건강해지셔서 음식을 골고루 드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정보도 과용하면 독이 되고 작은 습관이라도 올바르게 유지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요. 아버지의 사례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인터넷에는 생강으로 암을 고쳤다, 생강 하나로 모든 염증이 사라진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시험관 실험이나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 임상인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료를 보면 생강 추출물이 시험관에서 특정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 연구는 있지만 이게 사람 몸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인간 대상 임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에 생강의 항염 효과를 인정하되 질병 치료 목적으로 광고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생강은 건강기능식품 범주에 속하며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후기 조작입니다. 일부 업체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후기를 작성하게 합니다. 특정 제품의 후기가 기적처럼 나았다, 의사도 놀랐다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가득하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비싼 생강 제품을 샀는데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돈만 날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장 광고를 구별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체크 1 만병통치, 완치,
기적, 즉시 효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빨간불. 체크. 이 연구 출처를 밝혔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해외 연구라고만 쓰고 구체적 기관명이 없으면 의심. 체크. 3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경고. 체크. 4. 가격이 일반 생강의 10배 이상이면서 특수 제조법만 강조하면 위험. 만약 제품을 사기 전이라면 해당 업체 이름과 허위 광고를 함께 검색해 보세요. 식약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고발 카페나 건강정보 검증 사이트에서 실제 사용자 평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간요법 중에는 생강을 술에 담가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알코올과 진저롤의 상호작용으로 위장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알코올 대사가 느린 분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또 생강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염증이 가라앉는다는 말도 있는데 생강이 매운 성분은 피부에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가 있는 분은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브릿지 문장. 지금까지 민간요법의 허와 실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포함한 전체적인 생활습관 개선 전략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을 통해 만성 저강도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염증과 질병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식의 만능 효과가 아닙니다. 하루 1g에서 2g 정도를 꾸준히 적정량으로 섭취했을 때 관절염, 통증 완화나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생강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당뇨약,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 수술 전엔 2주일 전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과용하면 위염, 설사, 출혈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정량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생강을 활용할 땐 형태와 조리법을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생으로 많이 먹거나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미지근하게 우려서 식후에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민간요법과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정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건강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석 달,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때 비로소 몸이 변합니다. 생강 한 잔이 당장 무릎 통증을 없애주진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마신다면 삶의 질을 조금씩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생생강 상태 확인, 썩거나 곰팡이 핀 부분 제거. 내일 생강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에 3분 우리기. 이틀째 식후 30분에 생강차 마시고 위장 상태 노트에 기록. 일주일째 하루 한 잔 유지, 통증이나 컨디션 변화 메모. 2주일째 본인에게 맞는 양과 타이밍 찾기, 필요시 의사와 상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